병자비란 아니야? 미쳤어. 우리가 좋은 축제간 짐시켰어요. 그럼 지금은 조선시대? 아니 이 바보야, 정신 차려. 전투에 집중해. 알겠어.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바꿀 수 있어. 정말? 응, 우리 함께라면 가자. 이거 병자호란 아니야? 미쳤어. 우리가 1636년에 왔다고. 역사는 알아. 조선은 진다. 왕은 무릎 꿇고 수십만이 끌려간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에겐 400년 후의 지식이 있잖아. 지식으로 총알을 막을 순 없어. 청구는 10만이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아? 2025년 예비군 훈련 중 터진 폭발. 세 남자가 떨어진 곳은 병자호란 직전의 조선. 역사를 바꿀 것인가, 역사에 죽을 것인가. 타임슬립 역사 드라마 리턴 1636. 딱 하루만 버티면 돼. 강민주는 군용 트럭 진칸에서 흔들리며 중얼거렸다. 35살 고등학교 역사교사. 예비군 훈련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다. 몇 년만 더 버티면 해제다. 넌 매번 그 소리 하더라. 옆자리에서 김재혁이 피식 웃었다.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인사이트 편집장. 민준보다 2달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늘 형님 행세를 했다. 나는 솔직히 이거 좋던데. 일상 탈출. 탈출은 무슨. 당신은 취재 삼아 오는 거잖아. 뒷자리에서 이한결이 끼어들었다. 화학연구소 연구원. 셋 중 가장 말이 없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가 늘 날카로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이들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 5년 전 동창회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묘하게도 같은 예비군 부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다. 트럭이 멈췄다. 하차. 전원 하차. 훈련장은 경기도 외곽의 야산이었다. 11월 말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다. 민주는 낡은 방탄모를 쓰며 주변을 둘러봤다. 예비군들은 대충 줄을 맞춘 채 교관의 지시를 기다렸다. 오늘은 실사격 훈련입니다. K2 소총 15발 지급. 안전수칙 숙지하고 명령 없이 방아쇠 절대 당기지 마십시오. 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너 작년에 관역도 못 맞췄잖아. 시끄러. 맞추면 되지. 15발 중에 3발이나 맞추면 대단한 거야, 솔직히. 한결이 조용히 웃었다. 야, 니들 총보다 화약이 더 무서운 거 알아? 뭐? 저기 탄약 상자 좀 봐. 다 녹슬었어. 습기 관리 제대로 안 된 거 같은데.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탄약 상자 모서리가 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설마 터지겠어? 터지진 않아. 근데 불발탄이 나올 수는 있지. 재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뭐 예비군 훈련인데. 대충 돌아가는 거지. 이 사격장은 산 중턱에 마련된 임시 시설이었다. 표적은 50m 전방.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민주는 엎드려 싸자세로 총을 겨눴다. K2 소총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가늠쇠를 표적에 맞추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1번 사수 발사. 당. 귀를 찢는 굉음. 어깨로 전해지는 반동.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빗나갔습니다. 교관의 냉정한 목소리.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2번째, 3번째. 탄피가 튕겨나갔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번째 발사 후 민주는 겨우 표적 가장자리 한 발을 맞췄다. 3번 사수 교대. 재혁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달랐다. 호흡을 고르고 방아쇠를 천천히 당겼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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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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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밀떡은 다르네. 민준이 중얼거렸다. 한결이 옆에서 총을 분해하듯 눈으로 후었다. K2는 가스 작동식이라 반동이 적은 편이지. 근데 방아쇠 압력이 좀 센 편이라 초보는 조준이 흔들리거든. 야, 너 K2 쏴봤어? 아니, 그냥 구조는 알아. 화약 연소 압력이 가스 피스톤을 밀어서. 됐고.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친구는 뭐든 화학으로 설명했다. 오후 3시. 마지막 조가 사격을 마칠 무렵이었다. 탄약 잔량 확인. 교관이 소리쳤다. 예비군들은 탄창을 빼고 약실을 열었다. 그때였다. 쾅. 사격장 뒤편에서 폭음이 터졌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귀가 멍했다. 뜨거운 바람이 뒤통수를 스쳤다.
뭐야 지금? 폭발이야. 탄약고. 아비규환. 예비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사격장 후방 200m 지점 탄약 보관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재혁아. 한결아. 민주는 소리쳤다. 재혁이 10m 앞에서 일어났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나 괜찮아. 한결이는? 여기. 한결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안경이 깨져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대피. 전원 대피.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콱광. 두 번째 폭발. 이번엔 더 가까웠다. 민준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귓속에서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이게 뭐야? 의식이 흐려졌다. 민준은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재혁과 한결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민준은 신음하며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아니, 나뭇가지가 보였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산속이었다. 하지만 아까 그 훈련장이 아니었다. 나무들이 더 울창했고 길도 없었다. 재혁아. 한결아. 목소리가 산에 울렸다. 대답이 없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방탄모도 없었다. 군복도 어딘가 찢어져 있었다. 폭발 사고 날아간 건가? 근데 여기가 어디야? 그때 멀리서 연기가 보였다. 검은 연기. 불타는 냄새.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5분쯤 달렸을까? 숲이 끝나고 평지가 나타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뭐야? 마을이었다. 아니, 마을이었던 곳. 초가집들이 불타고 있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그 뒤를 말을 탄 군인들이 쫓고 있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지금 이거 영화 촬영? 아니었다. 군인들의 갑옷, 투구, 손에 든 칼. 그리고 무엇보다 탕. 조총 소리. 한 사람이 등에 맞고 쓰러졌다. 피가 튀었다. 진짜 피였다. 으악. 여자의 비명. 아이가 울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그때 누군가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다. 엎드려. 재혁이었다. 민준은 재혁에게 끌려 덤불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한결도 옆에 있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말발굽 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혁을 봤다. 이게 뭐야?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한결이 조용히 속삭였다. 복장들을 봐봐. 저 갑옷. 조선시대 잡새꾼 복장이야. 미쳤어. 조선시대라니. 그럼 뭔데? CG야. 봐봐, 저 화약 냄새 진짜잖아. 저 비명 소리가 연기하는 걸로 보여.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깃발 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불타는 마을 너머 언덕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파란 바탕에 붉은 글씨. 청. 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청나라.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자호란이야. 민준아. 뭐? 우리가 1636년에 온 거야. 세 사람은 덤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불타는 마을에서는 더 이상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청구는 전리품을 챙겨 떠났다. 민주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친,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한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깨진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 우리 기억에 남은 마지막 장면은 탄약고 폭발. 그 다음은 여기. 타임슬립. 과거로 온 거야? 민준이 물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재혁이 일어섰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일단 마을로 가보자. 혹시 생존자가 있을지도. 미쳤어. 청군이 다시 오면 안 올 거야. 저 정도 규모 약탈이면 다음 목표로 이동했을 거야. 재보급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넌 어떻게 알아? 병자호란 때 청군의 기동 패턴이 기록에 남아있어. 빠르게 치고 빠지는 기병 전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가 이쪽 전문가니까.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걸어갔다. 불은 거의 꺼졌지만 연기는 여전히 피어올랐다. 초가집들은 뼈대만 남았다. 땅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속이 뒤집혔다. 의외. 재혁이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넌 괜찮냐고. 아니. 나도 토할 것 같아. 한결이 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왔다. 식량은 다 불에 탔네. 쓸만한 건 이것밖에. 손에 들고 있는 건 부싯돌과 낡은 칼이었다. 이거라도 챙기자. 밤에 추울 거야. 밤? 여기서 자라고? 당연하지. 지금 어디로 가? 길도 모르는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혁이 말했다. 일단 불 피우자. 추우면 죽어. 밤이 깊었다. 세 사람은 마을 외곽 동굴에서 불을 피웠다. 한결이 부싯돌로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다. 나뭇가지가 타닥거리며 타올랐다. 민주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온 방법도 모르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알 리 없지. 재혁이 중얼거렸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한결이 가방을 뒤졌다. 예비군 훈련 때 챙긴 작은 배낭이었다. 물 한 병, 초코바 2개. 이게 전부네. 내일부터 굶겠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재혁이 불을 쑤시며 말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자. 우리가 정말 1636년에 왔다고 치자. 치자고?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래? 지금 우리 상황을.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1636년. 병자호란. 청군이 조선을 침공하네. 12월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고 이듬해 1월에 삼전도에서 항복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 역사를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재혁이 민준을 똑바로 봤다.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바꾼다고? 우리 셋이서 청나라 10만 대군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미쳤구나. 한결이 끼어들었다. 그래 나도 내 말이 맞다고 봐. 한결이 너 맞아?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 이유? 그냥 사고잖아. 정말 그럴까? 우리 셋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 역사, 군사, 과학. 그게 과연 우연일까? 민주는 대꾸하지 못했다. 재혁이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왔다면 그냥 숨어서 죽기를 기다릴 거야. 아니면 뭐라도 해볼 거야. 뭘 한다고? 조선을 이기게 만드는 거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역사는 정해진 거야. 병자호란은 조선이 패배한 전쟁이고. 정말? 재혁이 반문했다. 정말 정해진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다. 난 바꾸는 걸 시도해보고 싶어. 뭐?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이길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 불꽃이 타닥거렸다. 민주는 두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너희 둘 다 미쳤어. 재혁이 웃었다. 그래. 미쳤지. 근데 우리 셋 다 여기 있잖아. 그럼 미친 짓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 세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일단 사람을 찾아야 해. 조선군이든 마을 사람이든. 재혁이 앞장섰다. 민주는 묵묵히 따라갔다.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 저기. 한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산 아래 좁은 계곡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다. 수십 명쯤 됐다. 옷차림이 남루했다. 피난민이다. 재혁이 말했다. 가보자. 세 사람은 계곡으로 내려갔다. 피난민들은 지쳐 보였다.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은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 남자가 세 사람을 봤다. 허름한 도포를 입은 40대쯤의 남자였다. 누구시오? 민주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재혁이 대신 말했다. 저희도 피난 중입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남자는 세 사람을 위아래로 후었다. 그 옷차림은 처음 보는 건데 어느 골 사람이시오? 경기 쪽입니다. 경기라 그쪽도 청군이 닥쳤소. 예.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는데 백성들은 그냥 버려진 거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남한산성.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름. 재혁이 물었다. 지금 조선군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 뿔뿔이 흩어졌지. 청군이 너무 빨라.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기 바빴어.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피난민들이 술렁였다. 청군이다. 숨어. 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혁이 소리쳤다. 저쪽 바위 뒤로. 세 사람은 달렸다. 하지만 늦었다. 말을 탄 군인들이 계곡 입구를 막았다. 청군이었다. 투구를 쓴 장수가 말에서 내렸다. 그는 조선어를 했다. 모두 엎드려라. 저항하면 죽인다. 피난민들은 떨며 땅에 엎드렸다. 민준도 무릎을 꿇었다. 옆에서 재혁과 한결도 고개를 숙였다. 끝났다. 민준은 생각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 청군 장수가 민준 앞에 섰다. 너, 일어나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장수가 민준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복색이 이상하다. 너 조선 사람 맞느냐?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장수가 칼을 빼려는 순간. 탕. 총소리. 멀리서. 청군 장수가 고개를 돌렸다. 언덕 위에 깃발이 보였다. 조선의 깃발이었다. 조선군이다. 청군들이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다. To be continued. 여러분, 리턴 1636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모두 10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고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이화 기록된 패배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에피소드 2. 기록된 패배.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조선군 장수의 눈빛에 절망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